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은퇴 자산으로 수억 원을 모았다는 사실,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데이터가 증명하죠. 2026년부터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은 열심히 산 죄를 묻는 구조로 완전히 바뀝니다. 평생 직장 가입자로 헌신하며 보험료를 냈는데 퇴직하자마자 피부양자에서 쫓겨나 매달 수십만 원씩 건보료 폭탄을 맞는 현실. 나는 연금도 적고 집 한 채뿐인데 설마? 라고요? 이건 수학적 결정론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55세에게 은퇴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건보공단의 우량 고객이 되는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이 위기가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무적으로 만들 가장 완벽한 기회인 이유를 오늘 제가 정글의 지혜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보다 계좌가 먼저 닳기 전에 이 고릴라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본론전 10초만 실례하겠습니다. 안경 도수를 높여가며 수십 시간 분석했습니다. 제가 눈이 좀 침침해진 만큼 여러분의 투자 앞날은 더 밝아질 겁니다. 이 가치를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저 고릴라와 함께 부의 정답까지 완주하겠다는 결단으로 알고 지체 없이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IMF 정글에서 살아남을 때 쓰던 방식은 딱 하나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30년에 고갈될 위기입니다. 국가가 선택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형평성 강화, 즉 돈 있는 은퇴자들에게서 더 걷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0.1%포인트 인상이 아닙니다. 향후 지속적인 상향 조정의 신호탄이죠. 특히 지역가입자의 부가점수당 금액이 211.5원으로 오르면서 소득 없는 은퇴자들에게 재산보험료는 그야말로 가혹한 경제적 살인이 될 겁니다. 은퇴 후 자녀 밑으로 쏙 들어가서 건보료 한 푼 안 내고 싶으시죠? 꿈 깨십시오. 2026년의 잣대는 매우 단호합니다. 소득의 덫, 연 2천만 원의 저주. 모든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그 즉시 지역가입자로 퇴출됩니다. 금융소득 1천만 원, 클리프 효과.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이자와 배당이 999만 원이면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1001만 원이 되는 순간 1001만 원 전체가 합산 소득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덫,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탈락입니다. 만약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라면 연소득이 1천만 원만 넘어도 바로 탈락입니다. 건보료는 라면 물 끓이기와 똑같습니다. 물이 99도일 때는 안 끓죠. 그런데 딱 1도만 더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펄펄 끓어 넘칩니다. 여러분의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일 때는 조용하다가 1천만 1원이 되는 순간 냄비 뚜껑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문턱 효과라고 하지만 부자학에서는 준비 안 된 자의 대참사라고 부릅니다. 이거 나중에 와이프한테 당신 때문에 건보료 폭탄 맞았다 소리 듣기 싫으면 지금 당장 명의분산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동창회 가서 재테크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자, 이제 정글에서 살아남을 무기를 챙길 시간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죠. 2026년부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담느냐가 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ISA,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한도를 넘겨도 9.9% 분리과세로 끝나니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할 염려가 없는 최강의 방패입니다. 사적연금, 현재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를 옥죄지만 사적연금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발의된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 법안이 통과되면 이곳은 영구적인 안전자산이 됩니다. 고릴라 형님, 그럼 내 아파트는 어떡하죠? 라고 묻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건 수학입니다. 1. 공동 명의로 재산의 독을 분산하라. 남편 단독 명의로 과세 표준 6억 원인 아파트는 소득 기준 1천만 원에 걸리지만 부부 공동 명의 5대5로 바꾸면 각각 3억 원이 되어 소득 2천만 원까지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2.
ISA 만기 자금의 연금화 전략. ISA 만기 자금을 IRP로 넘기십시오.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세액 공제는 기본이고 금융소득을 사적연금으로 변환해 건보료 산정 항목에서 소멸시키는 고도의 재무적 행위입니다. 3. 전략적 소액 직장가입자 되기. 수십억 자산가인데 피부양자가 안 된다고요? 그럼 편의점이나 파트타임으로 월 60시간만 일하십시오. 월 2만에서 3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수백만원짜리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라 제도를 활용한 진짜 생존 전략입니다. 제가 말은 서툴러도 돈 냄새 하나는 고릴라답게 잘 맞거든요. 지금 사적연금 계좌로 돈 옮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야 합니다. 노안 와서 MTS 숫자 안 보인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돋보기 쓰고라도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은퇴 직후엔 당황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 정글러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행정적 무기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미 계속가입 제도의 활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 시절보다 비싸게 나왔습니까? 이미 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3년 동안 직장에서 내던 저렴한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5세에 은퇴해도 58세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 정산부과제와 즉시 조정. 소득이 끊겼는데 예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온다고요? 퇴직 증명서나 해촉 증명서를 들고 당장 건강보험공단으로 뛰어가십시오. 매월 1일에 신청하면 당월부터 즉시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주택부채 공제의 마법. 1주택자인데 대출이 남아있나요?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는 재산점수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생돈 날리는 은퇴자가 수두룩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할 5단계 액션 플랜입니다. 1단계 자산 명의 분산. 공시가격 15억 원, 과세표준 9억 원 근처의 고가주택은 부부 공동 명의로 과세표준을 쪼개십시오. 2단계 금융소득 1,000만 원 관리. 이자와 배당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자산을 ISA로 옮기거나 분산하십시오. 3단계 ISA 만기자금 IRP 이전. 만기 금액을 사적연금으로 전환해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세탁하십시오. 4단계 공적연금 수령 시기 조절. 국민연금은 50%가 소득으로 잡히니 사적연금을 먼저 쓰고 공적연금은 늦추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5단계 소액 근로지위 확보. 피부양자 탈락이 확실한 자산가라면 월 60시간 파트타임으로 직장가입자 완장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2026년 건보료 대개편은 더 이상 운에 맡길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자산 재배치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산을 지켜낼 유일한 길입니다. 무릎 연골보다 계좌가 먼저 다르면 안 된다는 제 말,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 숫자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진정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정글에서 길 잃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몇 번이고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해하시고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녀들한테 아빠 건보료 좀 내줘라 라고 손 벌리는 순간 명절의 갈비찜 고기 크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 건보료는 내 연금과 ISA로 방어하는 것이 진정한 가장의 품격입니다. 혼자 가면 외롭지만 함께 가면 든든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든든한 등대이자 파트너 고릴라 부자학이었습니다.